물가도 너무 비싸지고 집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앞길이 뭔가 미래 이런 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초년생으로서 막 방황을 할 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아 진짜요? 그런 책이에요. 장르를 분분하고 좋은 콘텐츠의 공통점은 바로 공감이라고 하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이 창작자의 마음이 뭔가 감상자의 마음과 짜릿하고 뭔가 만나는 접점이 생길 때 그 콘텐츠는 공감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사랑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도 신선함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익숙함을 발견하고 싶어질 때가 많고요. 또 공감되는 한 문장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오늘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오늘의 북잡기 이휘준입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근데 구독자 수는 천차만별일 때가 많습니다. 구독자 수 10,000명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운영해 보신 분들은 체감하실 텐데요. 이 미술에 대한 채널 중에서 무려 77만 구독자를 선택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현 작가인데요.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과 그림을 매개로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펼치는 또 이현 작가. 이번에 첫 번째로 자전적인 그림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오늘 이 책 하나에서 함께할 책은요, 출간한 지 하루 만에 무려 10,000권이 판매되면서 이현 작가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고 있는 책, 바로 매일을 헤엄치는 법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 10,000명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구독자 수가 77만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도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렵고, 이현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이 나한테 공감해 주고 있구나,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현 작가는 올해 31살인 저와 동갑인 정말 젊은 작가입니다. 처음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 뭐 작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녔었는데 괴롭힘을 좀 당하다가 결국 공황장애가 오면서 2018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18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왔던 27살 이현 작가에겐 딱히 뭔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낡은 5평이라는 좁은 방에서 좀 그때부터 이현 작가는 가난한 백수로 치열하게 1년을 살아가는데요. 이 책은 바로 이현 작가가 그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이현 작가가 썼던 그림 일기와 에세이를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사실 회사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매일 똑같은 직장에 출근해서 뭐 일한다는 게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매달 이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사실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 작가는 27의 사표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필요한 무언가가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삶을 어지럽혀서 괴로운 거라고 생각해. 이럴 때는 청소가 필요해. 퇴사도 다르지 않다. 삶에서 조금 큰 청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담담해진다. 사람에게 소속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제 성격상 소속감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 아나운서실에서 소속된 느낌이, 저는 일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드는데, 그래서 좀 저로 하여금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소속감을 가지려고, 이 조직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제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회사에 소속되는 것 대신 나 자신에게 소속되는 것을 선택한 이 작가는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걸 퇴사 후에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요. 많은 운동들을 알아보다가
뭔가 가장 저렴하고 또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걸로 구민회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숨쉬기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조금씩 물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초급반에서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요. 27 나이에 수영을 처음 배우는 과정, 그리고 퇴사 후 뭔가 스스로 자신만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묘하게 닮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이렇게 매일을 헤엄치는 법입니다. 책 속의 그림 일기를 보면 그 수영을 배우는 과정의 이야기들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백수로 살아가면서 어떤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 속에서 깨닫는 여러 가지 느낌, 생각들은 흑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전구를 모티브로 그린 작가의 그림체가 되게 귀여워요. 그림마다 짧게 써내려간 작가의 글이 솔직함 안에 생활 철학들이 담겨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 혹은 뭐 우리 20대 때 겪어봤던 그런 고민, 또 지금 이 순간순간 마주치는 어떤 인생의 막막함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는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은 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겠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나의 꿈, 뭐 꿈과 현실과의 괴리,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30대가 되니까 또 20대 때 했던 고민이 더 발전돼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30대 때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20대에만 흔들리는 건 아니죠. 요즘엔 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계속 막막해질 때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불안에 대처하는 자세? 이걸 이현 작가만의 쉽고 뭔가 명쾌한 생각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불행해도 언젠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막연한 위로를 하고 싶진 않다. 가난은 확실히 겪어본 이만 아는 고통이고 이건 말뿐인 위로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슬픔이다. 그럼에도 위안 아닌 위안을 건네자면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있지도 않은 원죄를 생각하며 스스로 탓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득바득 이를 갈며 돈을 버는 편이 낫다. 그게 슬픔을 막는 방법이다. 다들 스스로를 가난 속에 머물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어떤 슬픔은 단순히 가난 때문에 생긴다. 한 번도 뭔가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울림이 적을 텐데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또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텼던 이런 시절을 겪은 이현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책 속의 그림이나 글들이 진심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노력해도 티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남들 눈에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정작 뭘 하고 싶은지는 잊고 살 때가 많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뭔가 불안하고 항상 마음 한켠이 좀 허전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현 작가가 직접 이 청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낸 책 속의 이야기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 큰일이다. 근데 대책도 없다. 나를 침체로 내모는 상황인데 그런 기분은 들지 않는다. 위기일까? 모르겠다. 나를 어떻게든 다시 건져낼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또렷하다. 가진 건 정신력뿐. 농담처럼 안빈낙도라는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데 정말 그렇기도 하다. 남들은 집이 몇 억이야 하고 뭐 억에 대해 말하지. 나는 1억은커녕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할까? 돈 없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살면서 막막한 상황. 사실 이 시기 제가 31살이다 보니까 막막한 상황은 취업이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뭔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뽑아주지? 라는 그런 불투명한 느낌이 상황이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보여줄게. 너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줄게 라는 생각으로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버텼던 것 같아요. 되게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거를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아직 못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기꺼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도 청춘의 특권이라고 이현 작가는 말합니다. 젊을 때 바닥을 쳐보고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결국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작가는 자신이 겪었던 27살의 가난을 예시로 보여줍니다. 영상이란 거를 전혀 만들 줄 모르면서도 그림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처음엔 구독자가 200명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77만까지 도달했는지, 또 퇴사 후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이 책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절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뭔가 쉽게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속단할 필요도 없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휘덕이를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은 없지만 그러기를 어느 정도는 바라보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성과 장점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채널도 많아지고 방송의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한정돼 있고, 하지만 요즘 채널들은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고 그럼 내가 직접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도전은 해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파도 치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고요. 높이 올라갔다가 벼랑 끝에서 바둥거리는 순간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택지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아무것도 적지 않고 백지로 내버릴지, 틀린 오답이라도 열심히 적어내다가 그 속에서 또 정답을 발견할지는 사실 우리의 몫이겠죠. 자, 그 시절을 지난 후에 내가 얻은 것은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돈이 없으니 직접 요리를 해 먹어서 요리를 꽤 잘하게 됐다. 가난한 시절에 곁에 머물러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게 그림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5평방이 끔찍하지만 월세 절약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다 해봤기 때문에 혹여나 실패해서 돌아간데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걸 젊을 때 해봤다는 것이 의의가 크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20대의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지질한 것이 용서된다. 지질함에 세금을 매긴다면 20대는 면세인 셈이다. 자, 이 책은 20대 청춘들을 위한 책이지만 또 한편으론 아직도 내 삶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물속 깊이 자명을 하고 있다면 다시 수면 위로 박차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매일을 헤엄치는 법입니다. 자, 오늘의 이 책 하나, 매일을 헤엄치는 법과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이현 작가는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퇴사 후에 지금은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현 작가는 어떤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1번 요리, 2번 그림, 3번 육아. 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이휘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선물해 줄 아나운서는 박소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책이 쓴 작가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77만 명이에요. 와. 엄청난 크리에이터인데 이현 작가님입니다.
우와. 근데 이 작가님이 27살에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 인생에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또 그림 에세이라서 되게 재밌게 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소영 아나운서는 이제 30이 됐잖아요. 네. 20대는 아니죠, 이제. 네. 아무튼 뭐 주변에 보면 사실 사회초년생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나이 때쯤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막 직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홀로서기를 막 시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들.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지고 집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현실적인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는 네. 그런 단계인 거죠. 이 책에서는 20대 때는 실패해도 괜찮다, 기꺼이 할 수 있다, 이게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박소영 아나운서는 뭔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실패할까 봐 도전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바로 요즘 유튜브 진짜 많이 하잖아요. 개인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다가 구독자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시작을 못했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이 작가님도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찾았어요. 박소영 아나운서는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제 터닝 포인트 2018년이요. 2018년 네. 뭐가 있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사람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소위 부르는 되게 안정적인 공기업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해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안정적인 공기업에 들어갔다면 평소에 원래 하고 싶었던 내 꿈이었던 아나운서를 더 이상 시험도 못 봤을 거고 지금 이 좋은 회사에서 유희준 아나운서 이렇게 이걸 찍고 있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좋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사회생활을 잘해요. 네. 선배라고 또 사회생활 하네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앞길 뭔가 미래 이런 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막 방황을 할 때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진짜요? 그런 책이에요. 딱 소영 씨한테 지금 어울리는 책이야.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여기 있나요? 뭐 가득합니다. 네, 사회초년생으로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참 이건 아니고. 근데 난 찌질이야. 이 아니 사람 그건 놈이라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위로를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읽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퇴사도 다르지 않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퇴사라는 게 아니고